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29일입니다. 27일 오후, 그제 오후에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충격적이진 않는데 익히 그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절망감, 우울감,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느꼈던 기분과 비슷합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꼈던 때가 그때인데, 그때 저는 이제 1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런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로 이 국가 위기 속에서 정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국정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심화시키고 급기야는 국정 마비를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모여 있다.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5,100만 국민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결정된다고 하니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거친 말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가지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편인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실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뭐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령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 이후에 또는 그 전에도 이 야당에 내놓은 한덕수 탄핵소추안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이후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매체가 없습니다. 뭐 언론 매체 포함해서 유튜브 채널들 포함해서 제가 뭐 다 뒤져본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탄핵 소추가 되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분석들.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국정 혼란입니다. 국정 마비입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은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삼권 분립이 뭡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인데 이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밝히면서 사실상 그 강압적으로 권능 행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그냥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 매체도 지적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대단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분노했듯이 저 이재명의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탄핵 남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한덕수 탄핵 소추의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게 처음 찍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영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껐다 켰다를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런 감정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르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한덕수 탄핵소추 사유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2 요구를 했다. 제2 요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그걸 갖다가 제2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결됐지 않느냐. 한독수, 너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너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초법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검 임명 방식도 마찬가지, 특검 수사 기간도 마찬가지, 특검 규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특검의 권한도 마찬가지, 초법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치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이든 최상병 특검법이든 그 어떤 특검법이든 이런 식의 특검은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인 언행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적인 지지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거 거부할 자격 자체가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옹호한 적도 없습니다.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를 빼고 최상병을 빼고 그냥 이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그런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내용의 특검법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 53조 2항이 요구하고 있는, 2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이 고유 권한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3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그걸 갖다 탄핵 사유로 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한덕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 묵인 방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의 계엄에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증거 또는 정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접하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 그 국무회의에서 이걸 갖다 해제하는 의결을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걸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덕수 저기 윤석열 거기 계엄 선포에 협조한 거 아니냐, 그거 묵인한 거 아니냐,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가 마치 내란을 지휘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혐의가 짙은 한덕수를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왜 진작에 탄핵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15일, 그러니까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입니다. 그 다음날에 이재명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탄핵을 그렇게 남발하다가는 어쩌고저쩌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안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12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재명이가 대선 주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말의 무게, 말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0년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부터 애초에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이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재명이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소리를 늘어놓은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 이재명 왜 한덕수 탄핵 안 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앞서 그 제2 요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말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중대한 사유라고 한다면 애초에 옛날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 제2 요구할 때 그걸 대통령한테 건의했을 때 탄핵 소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왜냐? 저 거야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51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못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런 것들 갖다가 제2 요구한 게 위헌 유법적인 거라고 한다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해버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한다면 탄핵 소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도 대통령이나 총리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런 사유를 내걸어서 여러분들 탄핵시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안 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탄핵 안 하겠다고 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이 탄핵 소추 안에 있는 사유와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수행 이런 혐의가 짙은 한덕수,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그런 한덕수의 국정 운영을 갖다가 방조했다, 묵인했다, 방치했다, 그 내란 혐의자의 국정 운영을 갖다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견제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중단시키지 못하고 이재명이가 기자회견 열고 탄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국정 혼선,
아니 정말로 한덕수가 내란 혐의자라고 한다면 국정 혼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도 기자회견 열어서 탄핵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이재명의 주장, 이재명의 말과 이 한덕수 탄핵소추 사유가 상충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국정운영 공동체제 구축을 하려고 했다. 위헌 위법적이다. 이걸 또 탄핵소추 사유로 내걸었는데 당정 협의가 어떻게 위헌 위법적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정운영권을 갖겠다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국무총리 뒤에서 대통령 권한을 배제한 채 뭔가 초법적인, 위헌적인, 위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정 협의, 더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탄핵 사유로 내건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12월 15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정상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회에 국정 집행권, 그러니까 행정권 이런 거 국회가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국회가 그 관여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정부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행정부 고유 권한에 아니 무슨 국회가 나서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자, 협조하자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한덕수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협조체제 구축, 더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그거였습니다. 그게 위헌 위법적이라 한다면 이재명이가 얘기한 이것도 위헌 위법적인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탄핵 사유로 내거는 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상성특검 회피. 여기에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뭐 지체 없이 이 국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구해야 된다. 의뢰해야 된다. 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다가.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다.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체 없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지체 없이가 과연 무엇이냐? 아니 그 요구가 있으면 바로 즉각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체의 정의는 뭐냐?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일을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체 없이는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지 않고가 지체 없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출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그 정말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말 정치적 쟁점 사안인 에 대해서 특정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단을 정치적 결단을 할 만한 자격과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권한이. 그럼에도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이 국민적인 어떤 의견이 합치되고 통일되고 여야에서도 이 합의가 됐을 때에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뭐라 하겠습니까? 추천 의뢰 안 하겠다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정치 갈등과 국정 혼란 방지를 위해서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국회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까? 아닙니다. 추천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탄핵 사유로 내걸었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마치 직무유기라도 된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직무유기는 형법상 직무유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속 요건이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직무유기로 고소고발을 해도 그게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직무유기가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유기는 여러분들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 판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실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이런 것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여러분들 그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거 갖다가 아예 방임하고 포기했냐 그 말입니다. 여야의 합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자기가 그나마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일종의 호소를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탄핵 사유를 내걸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탄핵 사유다. 만약에 그게 직무유기로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에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사 추천을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습니까? 이사 추천하지 않는 그 민주당도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정한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고의적으로 지금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미 이제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지만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법리적 타당성을 갖다가 설파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5가지 사유 중에 5가지. 5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내걸고 그걸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헌법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되는 기한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네들 마음대로 언제까지 안 하면 탄핵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협박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후순위 대통령 권한대행 그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줄줄이 따박따박 우리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경우에는 탄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개 협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그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선출을 하든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든 어쨌든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국회가 또는 일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안 하면 탄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이거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 자기의 어떤 이념 성향을 따라서 그냥 법적으로만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당하냐 그 말입니다. 특정 정당이 이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기한을 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왜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현재 최대의 정치적 현안일 수밖에 없고 또 이 국민적 찬반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미래,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느냐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국민적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복귀하느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헌법재판관인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 헌재 결혼이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임명권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걸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대체적인 그런 반대가 없어야만이 그걸 갖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곡한 호소와 요청을 한 건데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탄핵, 그 다음날 바로 탄핵시켜버린 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은 지금처럼 6인 체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까? 한덕수가 의식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했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직무유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잘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직무유기라는 혐의를 씌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처럼 법원 판례를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헌재가 6인 체제가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국회가 임명 동의 절차, 국회가 선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가 왜 또 선출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관행과 달리 자기들이
총 국회목 3명 중에서 2명을 자기들이 추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게 10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니까 급기야 부랴부랴 갑자기 2명을 추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직무유기를 한 자들이 누굽니까? 오히려 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안 함으로써 이 헌재를 마비시킨 자들이 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이런 이재명 당이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법리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여러분들 2달 이상 헌재 결혼을 방치한 국회는 뭐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 국회가 26일에 헌법재판관 동의안을 처리해 놓고 그날 바로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다음날 바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대외 신도가 하락하고 있고 정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 이 전국 불안 이런 것들을 갖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렇게 탄핵 소추시켜버리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지금까지 뭐 했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럴 만큼 중대한 사유냐 그 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당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기한도 지금 법정 기한이 없는데 야당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야당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되고 직무정지가 되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런 대한민국을 보고 그 어떤 외국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미래가 밝은 곳이다 라고 누가 생각하고 돈을 갖고 오겠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이 해외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지. 국내에 있는 돈들도 해외로 다 유출돼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이런 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이가 대선 주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급하게 짧게 얘기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하나하나가 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키는 탄핵소추안은 저 더불어민주당, 저 이재명 당의 속셈과 의도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소 정치에 만약에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저들의 저 행태, 저들의 저 속셈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의 깊게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이유님 그리고 당채지연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 권유를 다른 분들한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